네, 미 증시도 그렇고 유럽 증시도 그렇고 유로 달러 환율도 그렇고 오늘 코스피 증시의 반등을 좀 예고하는 좀 호의적인 성격이지만 야간 선물만 빠졌다 이거죠. 이 야간 선물을 너무 종교에 거의 빗대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그렇게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증시 갭상승 출발의 희망을 걸어보면서 마감 브리핑 먼저 살펴보시죠. 블룸버그 통신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장중 흐름에 따라 일비하는 현상처럼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삼성전자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코스피 지수로 그 장 후반 들어서 만회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의 주가가 전체 미 증시의 매도 우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로 자리 잡은 지가 벌써 꽤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미 증시의 장 막판 반등은 애플 효과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캐터필러를 비롯해서 미 주요 기업들의 실적은 여전히 가까스로 낮춰놓은 예상치의 턱걸이를 했지만은 또 이들의 향후 실적 전망이 일제히 하향되면서 투자자들의 실망 매도 물량은 계속 미 증시에 쏟아졌는데요. 장 후반에 애플이 급반등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켰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S&P 500 지수 일중 흐름 보시겠습니다. 실적 실망에 따라서 저렇게 지지부진하게 쭉 흘러내렸던 주가가 마감 30분 정도 앞두고 급 반등하면서 하루의 낙폭을 단숨에 만회해버리는 흐름, 이것이 바로 애플 효과였다는 거고요. 애플은 목요일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 기대감에 선취 매수, 그러니까 한 발 앞서 실적 효과를 누리자는 이 기대 심리가 이렇게 애플과 미 전체 증시를 들어 올렸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오늘 미 증시 반등에 동력으로 작용한 또 하나의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살펴보시죠. 마켓워치가 전합니다. 어닝 시즌이 본선에 돌입하는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이틀간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닝 시즌 중간에 끼어있는 FOMC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하는 데다가 또 이 친자본주의 성향인 연준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한창인 가운데서는 큰 정책 변화라든가 경제 진단을 발표하지 않는 그런 통례가 있죠. 게다가 지난 FOMC에서 QE3까지 발표된 마당에 이제 당분간 연준에 기대할 것은 없다는 컨센서스가 있었는데요. 과거형이고요. 사실상 QE3가 지난번에 발표됐을 때 증시 입장에서는 한 3일 천하 정도로 끝나버린 상황을 지켜본 연준이 이번에 시중의 예상을 뒤집고 뭔가 선물을 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고려 내용이 나와 있는데, 미국 지금 대선을 2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준이 조금이라도 친경제적인 이벤트로 표심을 좀 고무하려는 어떤 당리당략에 편승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대로 QE3 가지고는 약발이 안 먹혔다. 이제 이 규모나 강도를 확대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지금 컨센서스가 발표되어 있는데요. 마켓워치 서베이 내용 통해서 알아보시죠.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네요. 이들이 내다본 이 컨센서스가요, 이번 FOMC에서는 성명서 발표와 함께 회의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한다. 대신에 다음 달 15일 연준 의사록 공개 시점에 맞춰서 연말에 종료되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대안으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지 여부, 혹은 보통 12월 달에는 조용히 마무리되는 이 FOMC 역할을 대신할 어떤 조치를 11월 15일 의사록 공개 때 내놓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번 FOMC는 기대를 하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가장 종합적인 월가 하우스 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캐피탈 이코노믹스, 좀 상당히 수준 높은 분석으로 유명한데요. 지난 QE3 발표했을 때 세부 안으로 월 400억 달러 규모의 MBS를 매입키로 하고 그 기간과 규모는 오픈해놨다. 우리말로 무제한으로 설정을 했는데, 현재 자사의 예상으로는 연준이 이 MBS 약 1조 달러까지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산수를 저렇게 해놨는데요. 월 400억 달러씩 25개월이 돼야지 1조 달러니까 2년 1개월. 다시 말해서 최소한 2014년 말까지는 연준의 양적 완화, 즉 시중에 돈을 풀어주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번 FOMC에서 지난 제로금리 보증기간을 연장해서 화답을 이끌어냈던 것처럼 이번 이 QE3 시행에 대해서도 기간 연장이나 규모 확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는 이런 구두 개입만 공개가 돼도 효과는 분명할 것이다라는 예상입니다. 결과는 대신 11월 15일 의사록 공개 때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글쎄, 이번에 구두 개입이 또 나온다고 해도 크게 실망할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기대를 해보기로 하죠.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스페인 선거 결과가 나오면서 유럽 증시에서 역시 또 화답을 했다는 내용인데요. 로이터 통신입니다.
현재 마리아노 라호이 스페인 총리의 고향인 갈리시아 지역의 지자체 선거에서 라호이 총리가 이끄는 국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해서 결과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라호이 총리의 리더십은 사실상 재신임을 받은 셈인데요. 구제금융 신청이 초읽기에 돌입한 스페인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관심은 도대체 이번 선거 결과를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있어서 득이라고 봐야 되는지 실이라고 봐야 되는지 여기 이 판단에 대해서 다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사실 스페인 구제금융 당장 필요 없다고 했다가 뭐 긴축에 대해서 좀 낮춰달라고 했다가 이렇게 강경 노선을 고수해온 라호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준 이번 선거 결과가 앞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갖게 될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이라는 시장이 기다리는 재료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어떻게 한쪽으로 이 내용을 가르기에는 좀 아리송한데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장에서 봉투 얼마 할지 헷갈릴 때도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좋죠. 전문가 의견 두 편을 상반되지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럽계 스탠다드 뱅크 측의 의견인데요. 이번 스페인 선거는 긴축과 이를 전제로 한 구제자금 신청에 대한 미니 국민투표 성격을 가졌다. 그런데 라호이 총리의 국민당이 고향에서 이렇게 승리를 거둔 것은 앞으로 라호이 총리가 구제자금 신청의 선결과제로 추진할 이 긴축에 대해서 밀고 나가도 좋다. 지지를 표한 것으로 친시장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내셔널 얼라이언스 증권 측의 의견입니다. 라호이 총리 입장에서는 선거 결과가 좋을수록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압박이 더 줄어드는 이런 역발상이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렇게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국채금리는 더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시간을 끌어서 좋을 것은 없다. 이렇게 또 반대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개장 전에 집중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환율 좀 한번 보실까요? 유로 달러 환율과 코스피의 동조화에 대해서는 뭐 지금까지 수차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 지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죠. 일단은요, 앞에서 보신 스페인 선거 결과에 대한 찬반 양론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그래도 이 달러 대비 유로 환율을 보면은 반응은 좋다는 거죠. 이렇게 플러스로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불확실성 해소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기대감 재개라는 효과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코스피 지수와 유로 달러 환율 동조화는 물론이고 사실 어제 우리나라 코스피 증시 장중에 급반등한 거, 이 보시는 이 시점, 유로 달러 환율의 장대 양봉이 출현한 시점과 이 의욕적인 반등 시점이 뚜렷하게 일치를 하고 있죠. 그런 차원에서 스페인 총선 결과 이 재료가 유로 달러 환율 강화에 도움이 됐고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출발에 있어서도 호의적인 재료로 저는 판단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 지수 통해서 외국인들의 이 투심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보기로 하시죠. 일단 1.37% 상승하면서 미증시와는 좀 대조적인 흐름으로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우리나라 그 야간 선물과도 역시 반대되는 흐름인데요. 제가 어제 말씀드리기를 쌍바닥을 확인한 뒤에 반등 중에 꺾였다는 게 조금 기술적으로 기분이 나쁘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걸 또 좀 장기로 늘려놓고 보니까 어제 빠진 게 이게 또 진짜 쌍바닥이 아닌가 이렇게 또 보여지기도 하고 항상 이 차트는요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만 이 차트를 보는 사람이 문제죠.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 오늘같이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다는 오류를 또 인정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투심은 오늘 코스피를 굳이 더 매수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여기서 지수를 더 내리는 데는 뭐 크게 힘을 실지 않는 것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좀 호의적으로 보겠습니다. 화요일 글로벌 마켓 나우였습니다.